네, 드디어 1월 30일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디딤돌 대출 관련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특례 보금자리론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 그리고 안심 전환 대출 이 세 가지를 합친 상품인데요. 네, 올해 2023년 1년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주택구입용, 두 번째는 대출 대안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택가격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9억 원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네,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금리 우대형을 선택하면 최대 6억 원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5억 원 주택까지 가능한데 신혼부부는 6억 원,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3억 원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KB 시세와 매매가 모두 기준 가격인 9억 원과 6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디딤돌 대출은 KB 시세와 매매가 둘 중 하나만 기준 가격인 5억 원, 6억 원, 3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네, 다음은 주택 면적인데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단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일 경우에는 6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택수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과 1주택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주택일 때는 당연히 주택 구입용으로 대출 가능하겠죠. 이에 반해서 1주택일 때는 첫 번째는 주택 구입용도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달았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환 또는 전세 보증금 반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디딤돌 대출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되고 오직 주택 구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출 한도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디딤돌 대출은 이번에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은 2.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생애 최초일 때는 3억 원까지, 그리고 두 자녀 이상 가구는 3억 1천, 3.1억 원까지, 신혼 가구는 4억 원까지,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만약에 생애 최초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라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디딤돌 대출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최초 1월 1일 개정사항을 발표했을 때는 두 자녀 이상 가구도 4억 원까지 대출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3.1억 원으로 원복되었는데 이 두 자녀 이상 가구도 신혼가구처럼 4억 원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도 1.5억 원에서 생애 최초일 경우에 한해서지만 2억 원으로 늘려주었는데 이 또한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득 제한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금리 우대형을 선택하면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으로 6천만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 두 자녀 이상 가구일 때는 부부 합산으로 7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에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은 소득을 아예 안 본다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모두 증빙소득 없으면 대출 불가하고요. 하지만 인종소득까지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종소득은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또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다 보니까 결혼을 한 기혼자라고 할지라도 부부 합산으로 하지 않고 본인 소득만으로 단독 진행도 가능합니다. 단 뒤에서 말씀드릴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합산 소득이 필요한데요. 이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LTV와 DTI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LTV입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본 70%이고 생애 최초일 때는 80%, 네, 규제 지역일 때는 60%까지 가능합니다. 네, 디딤돌 대출은 기본 70%이고 생애 최초일 때는 80%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DTI 요건 살펴보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60%, 규제 지역일 때는 50%이고요. 네, 디딤돌 대출은 최대 60%까지 DTI를 적용받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LTV, DTI 요건에 있지만 DSR은 특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모두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출 기간 및 대출 금리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례 보금자리론인데요.
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그리고 40년, 5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40년과 50년은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네, 아래에도 나와 있는데요.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가구일 때 가능하고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가구일 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대출금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인데요. 우대형은 주택이 6억 원 이하일 때, 그리고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일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말 그대로 일반형이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 요건이 없습니다. 네, 금리 수준을 살펴보면 우대형은 4.65%에서 4.95%, 일반형은 4.75에서 5.05%로 우대형이 일반형에 비해서 0.1% 낮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최대 0.9%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른쪽 밑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내용은 상세 요건입니다. 상세 요건을 살펴보시면 우대금리별로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이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을 경우 본인 소득만으로는 안 되고 배우자 합산 소득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우대금리 적용안을 보시면 상세 요건으로 소득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을 경우 본인 소득만으로는 안 되고 배우자 합산 소득이 필요하다. 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 디딤돌 대출의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네,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최소 2.15%에서 최대 3%까지 되겠습니다. 네, 금리 우대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대금리 적용했을 때 최종 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적용받습니다. 즉 디딤돌 대출의 최저 금리는 1.5%로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데요. 네, 먼저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때 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요. 네, 다만 디딤돌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때는 면제를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에 시중금리가 하락하여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은행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상환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즉 두 가지 경우 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고, 다른 말로 언제든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죠. 이에 반해서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년 동안 기간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되는데요. 3년 동안 고정 1.2%가 아니라 기간이 흐르면 비례하여 수수료 금리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반이 지나면 3년 중에 딱 절반이 지난 것이므로 중도 상환 수수료 금리도 1.5%의 절반인 0.6%로 줄어든다는 거죠. 즉 1년 반 지났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면 1.2%가 아닌 0.6%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났을 때는 어떨까요? 0.4%를 적용받겠죠. 쉽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순자산 가액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별도 요건이 없고요. 디딤돌 대출은 2023년 기준 5.0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부 요건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금대출은 신청일로부터 대출 실행일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여유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잔금일이 3월달인 계약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중에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될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디딤돌 대출로 대출금이 충당되시는 분은 디딤돌 대출만 받으시면 되고요. 디딤돌 대출로 대출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은 LTV, DTI 범위 내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무조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디딤돌 대출 조건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추가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갈아타고 싶으신 분, 그리고 DSR 규제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요즘 역전세 때문에 시끄러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금이 필요하신 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건자료론 같은 기금 대출 상품은 알아보지 마시고 바로 은행 대출 상품 또는 보험사 대출 상품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과 비교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봤는데요. 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해보고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